요즘 자동차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들 비슷하지? 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제조사가 다르면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지만요. 같은 회사에서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면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서로 닮아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엠블렘만 같으면 될 것을 왜 굳이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칼럼에서는 닮아도 너무 닮아가는 같은 브랜드들의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요,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가 꼭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만드는, 차이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의 전면 디자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전면 디자인을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는 순간 어느 회사 자동차라는 걸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에는 소위 프리미엄 브랜드들, 특히 유럽 제조사들이 이렇게 했지만요, 지금은 프리미엄 브랜드, 양산 브랜드 모두 이런 브랜드 정책, 디자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신흥 제조사들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얼굴을 만든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요, 소위 이름 있는 브랜드들이 예전부터 비슷한 얼굴 만들기 해왔던 만큼 신흥 제조사들도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각 브랜드의 브랜드 다움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죠. 앞서 말한 전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상이나 면이나 선, 또 휠이나 램프 디자인, 차량 로고의 폰트까지 모든 것이 일관되게 이 브랜드 다음, 뭐뭐 다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부 디자인, 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조금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자동차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다른 브랜드의 차량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듣기 쉬운데요. 그렇게 된다면 브랜드 다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디자이너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BMW 5세대 3 시리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세대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와 헤드램프가 분리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6세대 3 시리즈에서 그릴과 헤드램프가 서로 연결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변화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7세대 3 시리즈는 이런 연결 부위가 더 커졌습니다. 더 넓어졌죠. 거의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화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5 시리즈와 7 시리즈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다른 세단이지만 비슷한 디자인이 없다면 브랜드 다음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면 디자인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요, 그렇다 보니까 각 브랜드의 경우 너무 차별화된 디자인을 찾기가 어렵게 된 이러한 상황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알파로메오의 줄리아와 스텔비오를 보면요, 줄리아는 세단이고 스텔비오는 SUV 모델입니다. 하지만 앞모습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츠 CLA와 A클래스도 앞모습은 정말 유사합니다. 가격대가 전혀 다른 차종이 있지만 얼핏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저도 V60을 시승을 하면서 관계자분이 타고 왔던 이 V90과 앞모습을 보고 헷갈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 제조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인데요. 많은 제조업체들이 몇몇 국가에서만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각 나라의 취향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판단들이 점차 좀 멈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BMW 예처럼 그릴과 램프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디자이너에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디자이너는 얼마든지 다른 디자인의 스케치를 그릴 수 있겠지만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브랜드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진화나 변화는 항상 언급되는 과제지만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압박이나 브랜드 내부의 정치적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결국 최종 결과물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때 그토록 개성이 강했던 프랑스 차와 이탈리아 자동차조차도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제품이라면 로봇과 자동차 이 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의인화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브랜드 내부의 개별 차종들은 서로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브랜드의 각 차종들도 각각의 개성을 제대로 표현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